왜냐면 우리는 지금이 제일 젊고, 사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항상 과거 속에 살잖아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영정사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뭐 거울을 보거나 혹은 뭐 생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인물 사진을 한 13년 정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온 시절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 한 장이 그 사람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혹은 가족, 할아버지 뭐 다 포함해서요.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지를 기록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장르로는 엄마들이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에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엄마들의 시간을 좀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장을 추려서 남편분의 연락처를 따가지고 남편분한테 쪽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엄마 아빠라는 것이 될 때까지 또 무언가가 있었겠죠? 바로 사랑을 했겠죠? 네. 웨딩이라는 장르를 찍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커플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연애나 연인이나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친구라는 존재들이 있죠. 친구로 인해서 저는 참 삶이 많이 바뀐 케이스여서 친구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영정사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불편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죽음을 대표하는 단어잖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살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찍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지막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정사진을 삶의 도구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궁금하신 게 영정사진 왜 찍게 됐어? 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실 무릎 수술을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간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은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도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퇴원해서 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죽는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죠. 와, 결국에 사람은 다 잘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잘 죽는다라는 게 뭘까? 아, 근데 그 어르신들의 말에 그 답이 있네? 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대한 미련, 집착? 이런 것이 많아서 나는 잘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잘 죽기 위해선 잘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찍으신 분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물인데 사실 제가 어떠한 표정이나 리드 해드리지 않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봐요. 누가 떠오르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얼굴을 남겨주고 싶냐? 그러면 다들 웃는 얼굴을 남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웃는 얼굴로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영정사진 프로젝트에서는 웃는 얼굴로 찍으셨던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이분과 이분은 부부입니다. 네, 그게 사진으로 매년 누적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닮아가는지. 이게 어르신들이 카메라 앞에서 영정사진 나레이션을 듣고 웃어주실 때는 되게 뭉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온 시절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웃으면서 마지막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 용기 혹은 그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카메라 너머로 이렇게 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호주 사막횡단길을 함께 건너자는 초대를 받아서 한 2주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 200~300m 간격으로 양쪽에 버려진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길가에 차들이 버려져 있어요.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서호주 사막횡단길은 전하, 아무리 좋은 유심칩을 끼워도 전하가 절대로 터지지 않고요. 오로지 무전기만이 수신이 되는데 길이 너무 길어서 내가 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에도 연락을 할 수 없고 연락이 닿는다 해도 차를 고치러 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폐차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버린 건 단순히 차나 짐이 아니라 차나 짐에 매여 있던 내 마음을 버리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고 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페북을 되게 많이 장식하셨던 뉴스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암을 통보받고
읽고 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에게는 오늘이 전부야 라는 걸 알았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하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정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건데는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냥 인물사진 중에 하나고 내 얼굴이 기록되어진 사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또 가치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어령 교수님처럼 농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해둔 저의 영정사진이에요. 네, 소호주에서 누군가 찍어주셨던 것인데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네, 사진 찍는 순간을 아주 좋아하는, 전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저를 가장 잘 표현한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네,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차경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